자, 투자론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거대한 금융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들, 그러니까 핵심 플레이어들이 대체 누구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맨날 시장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막 큰 은행이나 증권사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금융시장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바로 우리 금융 생태계의 뼈대를 이루는 거죠. 자, 어떤 그룹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가계, 바로 저나 여러분처럼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그러니까 자본을 공급하는 쪽이죠.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자본의 수요자예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기도 하는 양쪽 역할을 다하는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럼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저기 대기업한테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죠? 설마 길에서 만나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거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하하, 당연히 아니죠. 바로 그 지점.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이들을 연결해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이들을 바로 금융의 매치메이커,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중개기관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은행도 있고요. 펀드 같은 걸 운용하는 투자회사도 있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연기금이나 아주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익숙한 은행을 예로 들면요. 은행은 대체 우리 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연결해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의 작동 원리를 보려면 이 대차대조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자, 보세요.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서 예금을 받죠.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니까 부채예요. 그리고 그 돈을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이자랑 같이 돌려받을 돈이니까 은행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은행이 가진 자산의 무려 66%, 그러니까 3분의 2가 바로 대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투자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과거형이네요. 그럼 지금은 그 역할이나 경계가 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 같은 거대한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실 그전부터 애매모호해졌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얼마나 위험한 시스템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산업 전체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통적인 역할 구분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은행들도 상업은행처럼 안정적인 자금줄을 원하게 됐고 서로의 영역을 마구 넘나들게 된 거죠. 시스템 전체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됐고 동시에 정부는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엄청난 규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와, 그렇게 거대 은행들끼리 서로 얽히면서 판이 바뀌었다면 혹시 그 판 자체를 흔드는 새로운 도전자 같은 것도 나타났나요? 물론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도전자가 바로 핀테크예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이죠. 이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핀테크고요.
은행 없이 개인들끼리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 돈을 굴려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전부 기술이 금융을 바꾸고 있는 생생한 사례들이죠.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P2P 대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플랫폼에 신청하면 플랫폼이 이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서 이자율을 정해요. 그럼 돈을 빌려주고 싶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때요? 중간에 은행이 없죠?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인 중간 상인을 건너뛰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탈중개화, 영어로는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핀테크 혁신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핀테크는 기술을 적용해서 금융시장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핵심은 바로 기술이에요. 기술을 통해서 금융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핀테크가 가진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장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참여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또 핀테크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하는 모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금융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지금, 과연 미래의 시장 참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